근데 우리가 유산 중에 불완전 유산을 겪게 되면 산부인과에 가서 2차적인 수술을 받게 되잖아요. 그땐 참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유산은 모든 경우에 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유산이 이제 태아의 사망이 이미 발생했지만 임신 잔여물이 여전히 자궁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택하게 됩니다. 네. 유산 수술, 소파술이라고 하죠. 유산 수술은 여러 차례 겪을수록 또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 유지 기간이 길었을수록 더 후유증을 남기는 경향이 있고 음. 개인 차이에 따라서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궁 내외의 유착성, 염증성 질환, 만성 골반통, 자궁 내막증과 같은 수술 후유증 등 실질적인 질환을 우려할 수도 있고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임력 저하, 즉 유산을 겪었더니 다음 임신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 또 임상에서 환자들이 직접 말하는 몸의 변화는 이렇게 말로만 나타내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하고 때로는 더 심각하게도 나타납니다. 음. 그래서 하지만 수술이 줄 수 있는 부작용보다 임신 잔여물이 행여 오랜 기간 자궁에 머물 경우에 그때 발생하는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수술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도 수술을 받는 게 더 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산은 출산보다 몸에 더 큰 무리를 준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유산 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후유증이나 몸이 잘 회복됐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산은 자궁 내외의 유착성 염증성 질환, 그리고 만성 골반통과 같은 실질적인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 유산 후에 회복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식 기능에 관련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평소에는 없던 생리불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평소에 생리 주기나 임신을 유지한 기간에 따르지만 대개 이제 정상 생리 주기 약 25에서 35일 주기를 가진 여성을 상상하는 경우에 네. 대개는 유산일 기준으로 4에서 6주 안에 생리를 회복합니다. 음. 유산 시 시행한 소파술로 인한 자궁 내막의 광범위한 유착은 과소월경이나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또 유산의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은 생리 주기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간혹 유산 이후 생리불순이 동반될 때 난소 낭종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생리 회복 시기인 4에서 6주 이상이 지나고 8주 이상이 지났는데도 생리를 회복하지 않거나 유산 이후의 생리에서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과소월경, 생리량이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든가 혹은 평소보다 극심한 생리통이 동반되는 등 생리불순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때는 진료를 필요로 합니다. 아, 그리고 그 통계에 따르면요. 그 최근 5년 동안 습관성 유산을 겪는 부부가 무려 45%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아까 그 유산의 종류에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습관성 유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습관성 유산은 자연 유산이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전체 임신 건수 300건수당 1건 정도에 해당합니다. 음. 대개 습관성 유산은 비슷한 주수에서 연속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혹 연속된 절박 유산 형태일 수도 있고 또 연속된 계류 유산 형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습관성 유산은 한의학적으로는 활태라고 명하는데요. 산모의 혈기가 허하고 손상되어서 태아를 영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태아가 자궁에 머무르지 못하고 거듭 유산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습관성 유산 환자의 경우 반복되는 유산은 보통 비슷한 주수에 발생하는데 동의보감에서도 그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음. 동의보감에도 지난번에 3개월째 유산한 사람은 다음에도 3개월째 유산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넘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같은 기간에 음. 또 한 번 유산을 경험한다면 정말 더 절망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습관성 유산 대체 원인이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유산을 하면 바로 습관성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습관성 유산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네. 하지만 이 중 확실하게 입증된 원인은 부모로 인한 염색체 기형과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딱 두 가지뿐인데 네. 이 두 가지 원인은 전체 반복성 유산의 10에서 15%만 차지합니다. 음. 위 두 가지를 제외하는 면역학적 요인이라든가 자궁 중격 등의 해부학적 요인, 또 그 외 갑상선 기능 저하증, 고프롤락틴 혈증과 같은 내분비적 요인은 유산이 될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복된 유산이 원인이 될 수는 있는데 확실한 습관성 인자 원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습관성 유산 환자의 반 정도는 산부인과 검진으로는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원인불명으로 분류됩니다. 처음 발생한 자연 유산 때문에 미리 습관성 유산을 우려하거나 미리 검사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유산이 3번 반복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 파악을 위한 진료가 필요하고 2번만 반복된다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유산이 발생했다든가
여성의 나이가 많다던가 그 임신까지의 과정이 기존에 이미 어려웠다던가 그런 부부라면은 습관성 유산에 관련된 산부인과적 검사를 미루지 않고 미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